네, 2부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부 다시 한번 현진 작가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2부 주제는 내가 아는 꽃의 비밀입니다. 네. 네. 이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작가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소개 아까 1부에서 짧게 네. 했지만 길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현진이라고 하고요. 네. 식물문답을 만들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조경학을 공부를 했어요. 네. 조경 회사에도 잠깐 다녔었고, 우와. 네, 지금은 그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식물 뭐 공부하고 아니면 네. 구경 다니고 그러면서 식물문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전 글지만 작가이고요. 네. 그림 실력이 되게 뛰어나셔가지고,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리시다가 식물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림은 따로 혼자 하시는 건가요? 좋게 봐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림은 조경학과 다니면서 좀 도면 같은 걸 많이 그렸거든요. 네. 평행선을 그냥 긋고 막 도면에 선 긋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밀화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1학년 때 선 굉장히 많이 연습. 그렸던 네, 기억이 나네요. 써볼 거 있는데 네. 식물문답이라는 책을 계획하기까지 계기라던가 뭔가 나는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식물문답을 만들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식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그리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네. 저는 가장 재미있었던 게 식물을 분류하는 일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 제비꽃도 네. 그냥 보라색 꽃 피는 거 그냥 제비꽃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세세하게 분류를 하자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비꽃만으로도 책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거든요. 꽃 안에 어떤 부위에 털이 있는가, 줄기가 있냐 없냐, 아니면 꽃 색깔이 무슨 색이고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거에 굉장히 취미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분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근데 너무 식물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여러 개를 꺼내봤었는데 그중에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얘기를 할 만한들을 좀 모으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페이지 넘길 때마다 네. 그 한 장엔 질문을 넣고 한 장엔 대답을 넣는 식으로 해서 네. 재미있게 식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세준아 작가님 질문 있으신가 네, 봐요? 제가 네. 책 소유자로서 네. 되게 흥미로웠던 게 네. 그런 거예요. 무궁화를 왜 길거리에서 생각보다 많이 못 보는가. 왜냐면 우리나라에 국화인데 못 보잖아요. 그리고 또 화투 똥은 무슨 꽃인가. 그런 식의 질문들이 되게 재밌어요. 궁금하신 분들이 알아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보시겠죠? 네, 그리고 조경학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조경이라는 거는 경관을 네네. 계획하는 그런 네네.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네. 조경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경학 좋은 거 했네 그래서 뭐하니 뭐 이런 네.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뭔가 좋아 보이는 어떠한 것 뭐 네. 이런 네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 일이라면 네. 그 건물 바깥에 있는 네. 예를 들면 정원, 네. 공원 아니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그 등나무 그늘이 있는 장소라던가 낭만 있어. 네네. 아니면 가로수를 심는다거나 네, 좀 외부 공간을 만드는데 주로 식물 소재를 많이 써서 외부 공간을 만드는 그런 보시면 약간 되고요. 공간을 건물과 공간을 식물로 엮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약간 이건 좀 특이한데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쪽은 식물이나 자연 생태적인 관점에서 네. 하시는 경우는 전체적인 나무를 보통 보존하고 생태계를 좀 더 복원하는 식으로 풍경을 만드시는 그런 걸 또 조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네, 한 극단으로는 아름다운 공간에 치중을 하셔서
오히려 식물 소재는 정말 별로 제한적으로 쓰고 네. 바닥에 돌을 쫙 깐다거나 아니면 아. 기하학적인 패턴을 뭐 만들어서 뭔가 정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신다거나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네. 일본의 그 정원이요? 정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계획적으로 이쁘게 꾸며진 그런 네, 네.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일본의 정원은. 네, 네. 거기에도 꽃이 사용이 되나요? 제 생각에 이끼랑 돌멩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고산수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돌만 쫙 깔아서 네. 그 맞아요. 풍경을 은유하는 음. 거라고 해요. 그 네. 거기 있는 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산의 풍경 그리고 아. 작은 자갈 같은 경우에는 물결 같은 거를 아. 네, 표현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식물을 좀 제한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 식물을 다채롭게 심은 경우도 있고 네, 네. 일본은 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그 나무들도 굉장히 전정을 많이 해서 특이한 분재의 맞아요. 모습을 이렇게 굴곡이 아름답다거나 네, 네. 이렇게 저는 좀 최근에 들어서야 좀 식물이나 환경에 네. 관심을 갖게 됐는데 끝님은 혹시 뭐 어렸을 때부터 혹은 과부터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거 보면 언제부터 혹시 좋아하셨는지 어떠한 아, 네, 매력이 그쵸, 있는지. 끌리셔서 네. 네, 저 근데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한테요? 네, 네, 네. 당황스러워라. 네. 혹시 제일 오래된 기억이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식물에 대한 기억이요? 아니요, 그냥 가장 오래된 기억이요. 아. 음. 되게 어려운데? 근데 꼭 이게 제일 아니어도 약간 어렸을 때 몇 가지 그 단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저는 갓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사진을 보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억을 만들어내는 아.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은 진짜 없고 그냥 사진으로 엄마가 설명해줬을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하면서 만들어낸 가짜 기억이 그거예요. 어떤 제가 좋아하던 5살의 오빠가 졸업을 할 때 옆에서 울고 있는 거? 귀엽다. 네, 그때 사탕 목걸이 네. 들고 울고 있었어요. 졸업한다고. 저 생각났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되게 사소한 기억인데 유치원 때였거든요. 네. 신기하게 네, 네. 유치원 때 싸발에 계란을 빻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네. 그게 근데 또 선착순 2명이었거든요. 이게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거 네. 아니면은 홈롤을 한다거나 책을 네.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논다거나 그런 건데 저는 꼭 그 계란 껍질을 곱게 빠는 거에 집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를 빻다가 나중에 이렇게 갈아야 돼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갈고 빻는 기억이 갑자기 네, 네. 나네요. 그때 최초의 기억. 저는 네. 제일 오래된 게 좀 파편적으로 몇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가족끼리 TV를 보는데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네. 씹히는 장면, 빨리 감기를 이렇게 확 피는 장면? 네. 네, 그런 거랑 제가 유치원에 성당에 있는 유치원에 다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마리아상 옆에 막 백화가 펴있다거나 아니면 그 무궁화랑 민들레랑 뭐 이런 것들 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와, 네. 꽃과 함께한 기억이에요. 아름다운 네. 기억이네요. 네. 이런 제일 오래된 장면이 뭔가 한 사람에 되게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던 건데요. 그러네요. 뭔가 이런 식물을 기억을 하셨지만 뭔가 주변 사람과의 기억 같은 거니까. 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 작가님? 네. 계절에 따른 식물들의 특징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지? 저는 자생식물 위주로 좋아해가지고요. 자생식물이라는 거는 네. 그럼요. 스스로 살아가는 식물인가요? 외국에서 네. 뭔가 새로 들여와서 그 화원에서 판매하는 그런 장미라던가 네. 식물들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키우는 야자수 같은 친구들 말고 네. 그냥 딱 열면 있는 보이는 이런 애들? 식물들 있잖아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원래 자라고 있던 친구들. 잡초? 재밌는 건 잡초는 오히려 외국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요? 네. 기찻길이라던가 그런 네. 게 사실 새로 생긴 공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뭔가 철도 침묵을 만들면서 외국에서 뭐 씨앗이 들어와서 원래 있던 공간이 아니죠. 그런 새로 싹 다 없애고 잠시 생겨난 황무지 같은 게 원래 있던 것들이 아니니까 거기에 자라나는 많은 식물들은 좀 외국 것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네요. 네, 네, 달맞이 그러니까요. 꽃이라던가
네, 냉이도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 정말요? 네네. 봄 되면 냉이 그거 먹는다 그래서 네네, 저는 맞아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그런 건 줄 네네. 알았거든요. 네, 아마 중국에서 배추랑 비슷하게 들어왔던. 근데 이게 정확한 기억이 네, 아니어서 그쵸, 네, 네.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침엽수, 활엽수. 근데 네네. 제 머릿속에 그게 박히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네. 그게 막 그런 것만 외우잖아요. 뭐 쌍떡잎이 뭐 몇 네네. 개고 뭐 네, 그런 맞아요. 특징을 진짜 수십 번을 외워도 못 외웠는데 그러면 차이점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침엽수와 활엽수? 아, 침엽수랑 활엽수는 좀 구분하는 게 이것도 좀 또 학사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아, 네네.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수목원장님으로 계신 이유미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네. 네. 그분은 활엽수의 뜻이 잎이 넓은 식물이고 침엽수의 뜻이 잎이 뾰족한 나무를 뜻하니까 네. 그냥 잎의 형태를 보고 바로 구분을 음. 짓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침엽수랑 활엽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이유미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약간 애매한 지점이에요. 네. 그렇네요. 은행나무를 잎이 넓지만 네. 침엽수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잎은 넓지만 다른 잎의 형태만 그럴 뿐이지 다른 부분은 침엽수와 같기 때문에 네, 근데 활엽수랑 침엽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냥 말 자체에 두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신기하네요. 것도. 네. 그러면은 네. 약간 요즘에 이제 봄꽃도 피고 많이들 나들이 가실 것 같은데 네. 일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잘 구경 다니신다고. 아, 네네. 혹시 스팟? 아, 좋은 스팟 정도 핫스팟? 네네 네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창덕궁을 추천해드려요. 네네. 네네. 창덕궁은 그 후원에 네. 그 숲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숲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냥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네. 숲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그런 모습을 좀 보기가 좋고 네. 아니면 다양한 야생화나 아니면 온실 같은 걸 보고 싶으시면 향경궁이 좋고요. 아, 네. 네, 오. 향경궁의 온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식물들이 식충식물도 있고 아니면 독도나 울릉도에 자라는 식물 이런 것들이 좀 남부지방 수종도 많고요. 그래서 좀 못 보던 식물들을 볼 수 있고 바로 그 앞에는 우리나라에 야생하는 식물들을 많이 식재를 해 놓았어요. 네. 동강에만 자라는 동강 할미꽃이라던가 네, 아니면 좀 보기가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들 말고 뭐 뻐꾹채라는 되게 굉장히 예쁘게 생긴 식물 네. 네, 그런 되게 뭐 새우난초 뭐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추천해 주시는 걸로. 네. 핫스팟.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네네. 화사하고 막 화려한 꽃들 되게 굉장히 다양하고 네네. 그런 것들을 보시려면 네. 제이드 가든이라고 네. 네, 그 굴봉산역 근처에 가면 네. 있거든요. 네. 아마 서울에서 가려면 1시간이 좀 넘게 걸릴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는 지방 청주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청주에서 보던 청주 시골에서 보던 식물들보다 오히려 서울에 와서 네. 양재동 꽃시장에 한번 가면 아. 온갖 진귀한 식물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고 꽃시장이 꽃시장. 새벽에 가면 진짜 재밌어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우리 유수 작가님이 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께서 생각하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 어떻게 올려야 네. 하는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요. 네, 잡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잡초가 네. 인간의 입장에서 잡초인 거지. 네네. 그게 과연 정말 잡초일까요? 그러니까 식물인데? 네네. 그래서 그냥 뭐 농사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런 재배를 하시니까 없애야 하지만 굳이 그거를 잡초로 분류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싶어요. 저 딱 이런 문구를 랩걸에서 읽었었어요. 아, 정말요? 잡초가 우와. 인간 입장에서나 잡초지 네. 그 식물 중에 한 종류라고. 네네. 네.
제가 1부에서 추천드린 싸우는 식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잡초를 없애려면 잡초를 뽑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네네. 보통은 이렇게 잡아 뽑는다거나 뭐 제초제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잡초들은 사실 이런 사람의 감섭이 계속 일어나는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예를 들면 막 숲속에 막 그늘이 막 지거나 이런 데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해가 많이 들고 네, 그런 곳에서 다른 크고 강한 식물들이 없는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이 계속 뽑아내도 다시 자랄 수 있고 빠르게, 아니면 뭐 밟는다고 해도 별로 충격이 안 가는 구조라거나 뭐 그런 식물들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계속 없애고, 근데 없앤 데서 남은 친구들이 또 선택이 되니까 살아남아지고 뭔가 자꾸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에 적응해서 자라는 친구들이니까 네, 어쩌면 이런 아이들도 자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잡초처럼 또 모르는 방식으로 또 자라는 어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지 사실 그 낱낱들이를 모두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뭔가 하나의 식물들을 그냥 종으로 좀 관심을 갖고 뭐 지켜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교과서 같은 대답이기는 하지만 정말 잡초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거죠. 개인의 생각이 어떤지가 좀 다른 사람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식물 그리고 식목일 특집으로 나와주셨던 현진 작가님 오늘 방송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을 굉장히 잘 못해서 편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재미있게 진행을 해주셔서 뭔가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 또 아닙니다. 되고 그렇네요. 오늘 식물문답에 조현진 작가님 모셨었고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다음 주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나요? 우리보다 먼저 지구에 살고 있었던 식물들, 이젠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식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게 되었고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자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